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해당 증상들은 임종 전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들입니다. 임종기 증상들이 나타나면 돌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종이 가까워지면 환자들은 점점 허약감과 피로감이 증가하게 되면서 졸려하거나 잠자는 시간이 점점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눈을 뜰 힘도 말을 할 힘도 없어지므로 옆에서 억지로 눈을 떠봐라, 말을 해봐라, 먹어봐라와 같이 환자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침대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장시간 피부가 압박되어 욕창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욕창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줍니다. 하지만 임종이 가까울수록 무리하게 자세를 변경하기보다는 압박되는 부분을 가족이 손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뼈가 돌출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시에는 보호 패드를 대어주거나 베개를 받쳐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침대에 공기침대를 적용하는 것도 욕창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환자의 장기 기능이 떨어지는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의식 수준이나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허공을 바라보며 손짓을 한다거나 화를 내는 등 흥분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밤과 낮이 바뀌는 경우도 많아지게 되고 이런 변화는 말기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말기 선망일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선망 증상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이때 가족은 환자에게 왜 그러냐고 다그치기보다는 힘든 점이 있는지 부드럽게 물어봐주고 가족이 옆에 있다고 안심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와 대화가 어려울 때는 가족이 환자의 손을 잡아주거나 등을 따뜻하게 쓰다듬어주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증상이 계속 조절되지 않을 때는 담당 의사와 의논하여 환자의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적절한 약물을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환자는 점점 식욕이 없어지고 섭취하는 음식의 양도 줄어듭니다. 배고픔을 거의 느끼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먹일 경우에는 구역감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자는 쇠약감과 신경학적 변화로 삼키는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 억지로 먹일 경우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면서 폐렴이나 질식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수분 섭취가 적어지면서 환자의 평안함을 유지하고 갈증을 줄이기 위해 입, 코, 눈의 수분 유지와 철저한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가 감소되면 입안 점막이 건조해져 갈라지면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글을 이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가글과 함께 바셀린을 발라주어 입술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입안에 가래나 분비물이 있을 때는 스폰지 스틱으로 제거해주면 환자의 구강 위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스폰지 스틱을 이용한 구강 간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환자를 앉히거나 앉기가 힘들 경우에는 침상 머리를 높여 고개를 옆으로 돌린 자세를 취해줍니다. 구강 스폰지를 물에 담가서 적셔줍니다. 물은 뚝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적셔주세요. 환자의 입을 벌려 양쪽 치아와 볼 사이를 입 안쪽에서 앞쪽 방향으로 하여 스틱으로 닦아줍니다. 입천장은 입의 안쪽에서 앞쪽 방향 또는 좌우로 문질러서 닦아줍니다. 이때 스틱을 입안 깊숙이 집어넣을 경우 구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혀는 입 안쪽에서 앞쪽 방향으로 닦아줍니다. 끝으로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보습제를 발라 마무리를 해줍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임종이 가까울수록 움직임이 줄어들고 의식이 저하되어 통증에 민감성이 줄어들면서 진통제를 감량하거나 중단하여도 심하게 통증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혼수 상태이거나 의식이 저하된 환자는 이마나 미간의 찡그림이나 긴장이 나타나거나 팔다리를 흔드는 행동으로 통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의료진에게 환자의 상태를 알려주세요. 하지만 임종 시 얼굴을 찡그리고 뒤척이는 것이 반드시 통증이 아닐 수도 있으니 가족들은 환자가 아플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종에 가까워질수록 환자의 의식이 저하되고 삼키는 기능이 떨어져서 가래를 뱉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때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이는 목에 침과 가래와 같은 분비물이 고인 상태로 숨을 쉬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계를 통해서 분비물을 억지로 제거하는 것은 환자에게 오히려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환자의 머리의 위치나 자세를 바꿔주거나 필요시 스폰지 스틱으로 닦아주면 소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임종에 가까워질수록 호흡이 얕고 빨라지며 숨을 안 쉬는 시간이 길어지는 호흡인 체인스톡 호흡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으로 쉬는 흉곽 호흡에서 어깨를 들썩이는 노력성 호흡이 나타나고 임종이 임박하게 되면 입을 벌린 채 턱을 이용하는 호흡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산소 수치가 떨어지지 않으면 산소를 투여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풍기를 이용하여 시원한 바람을 쐬어주거나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성 진통제 투여가 통증만이 아니라 호흡곤란에도 효과가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임종이 가까워지면 혈액순환에 장애가 나타날 수 있어 환자의 손발이 차가워지고 창백해집니다. 이때에는 가족들이 환자의 손과 발을 주물러 주거나 담요로 덮어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전신 쇠약과 괄약근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대소변의 실금이나 정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기저귀를 자주 교환해주거나 일회용 방수 패드를 깔아줄 수 있고 필요시에는 소변줄을 꽂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안과 뒤 지방층이 없어지면서 안구가 뒤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환자가 잘 때도 눈을 완전히 감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인공 눈물이나 생리식염수를 넣어주어 눈이 마르지 않게 해줍니다. 환자가 임종에 가까워지면서 흔하게 열이 나지만 열로 인해 환자가 고통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열이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항생제나 해열제를 투여하기도 하지만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차가운 얼음 주머니보다는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환자의 몸을 닦아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전신 또는 국소적으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의 반복으로 인해 환자가 경련을 할 수 있습니다. 임종기의 경련은 흔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뇌종양 환자일 경우에는 나타날 수 있으니 필요시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약물을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마음.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